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다들 못하시는구나. 평안하지 못하죠. 최소한 오늘만큼은 아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해외 촛불행동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이재수라고 합니다. 사는 지역은 버지니아 쪽에 살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그 미주 희망연대에 속해 있고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해외 촛불 텔방에도 올렸지만 포기하지 않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올렸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온갖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윤석열 내란 동조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그들만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저희들을 억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내란 속의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된다입니다. 지치지 않고 집회와 시위를 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있는 한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안국독 집회에 해외 동포들이 보내는 강력한 연대 후드 트럭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애틀, 뉴욕, 뉴저지, 그리고 호주, 워싱턴,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 국내 투쟁 세력들에게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국내 촛불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연대의 힘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든든한 우리 해외 동포들의 끈끈한 연대가 있는 한 반민주 폭력 세력, 내란 세력은 반드시 곧 무너질 것이라고 다시 확인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대견한 우리 해외 동포 모든 분들께 서로 응원의 박수 그리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죠. 박수! 오늘 제2차 긴급 성명 해외 동포 온라인 집회의 순서는 먼저 뉴욕 시민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께서 요즘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우익 세력의 내정 간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확실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외 동포들이 그래도만 좀 새겨듣고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시간을 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기현 민주당 의원님이 해외 동포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기현 의원님 뭐 다들 아시겠고 제가 텔방에도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의원님이 본인이 본인 소개를 하시도록 하고 그래도 먼저 우리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우리 이웃께 박수, 예, 환영의 박수. 그런 다음에 우리 의원님에게 질문하고픈 것도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해외 촛불행동 긴급 성명서 낭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유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탄핵 국면을 극복해 나가고 완성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투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투쟁에 힘입어서 예, 오늘 이 집회를 예, 그래도 먼저 공지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그리고 힘찬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께서 예, 준비한 발언 되셨죠? 준비되셨겠죠? 네, 반갑습니다.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재 선배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의 연대에 가 의혹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것이 이제 팩트로 증명이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조셉 윤의 발언이었고요. 우리 민주당의 박진원 의원께서 국정원 출신이시고 미국통이신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의 대사급 인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이제 조셉 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됐고 그 이전에 미국의 발언들은 민주당의 발언이었을 수도 있고 트럼프의 생각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나온 어떤 언론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그 하나가 조셉 윤의 발언이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모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UPI에 기고를 했죠. 그래서 윤 탄핵 시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군사 지원이 끊길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상당히 매우 고위급 관리가 한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긴 글은 고맙게도 그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첫 번째는 그 서부지법 그 라이엇 그 난동을 보면서 미국의 그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동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목이 한미 극우파의 연대 움직임, 그 양국 극우 진영의 적극적인 연대 시도 위험 이런 소제목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최근 3월 14일에는 윤석열이 석방되는 걸 보면서 거의 12월 3일에 받았던 충격을 받고 썼던 글인데 제목이 미국의 극우 세력 윤석열 살리기에 모든 걸 걸었다. 소제목으로 트럼프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외 동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의 극우 세력이란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 검찰, 군부 수뇌부, 전광훈 등의 태극기 부대, 그리고 극우 유튜버 등 한마디로 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극우 세력은 미국 최대 보수단체인 보수정치행동회의, 지금은 이제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죠. CPAC, 그리고 그 산하에 CPAC 코리아가 있고요. 핵심 인물은 애니 첸, 영김, 고든창, 스티브 배넌, 모스탄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2001년도에 정광훈 목사가 설교 동영상에서 내가 영김 의원과 밀실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무산시켰다라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고 그 동영상에 미국에는 애니 첸이라는 우리를 지원하는 대단한 여사님이 계시다. 하와이에 계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발음 자체가 미국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로비스트 등록법, 또 선거법 위반, 펠로니급 중범죄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CBS 그 권민철 노컷뉴스 특파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기사를 썼는데 정광훈이 1억 소송을 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그게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그 12월 3일 그 윤석열 친위 구테타 이후에 이 CPEC과 CPEC 코리아에 대해서 한 20여 개 포스팅을 제가 가지고 있는 SNS에 게재를 해왔고요.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 언론과 공유를 해왔고 그 중에 두 개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게재가 되었습니다. 저의 핵심 주장을 세 가지로 줄이면 첫째는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내란 국면, 탄핵 국면에서 전례 없이 연대를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한국이 내전에서도 이기고 대미 외교전에서도 이겨야 이 싸움이 끝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범야권과 민주진영이 대미 외교 전략, 즉 대트럼프 행정부 외교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해외 동포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해외 동포들도 주체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부 인사들이 그럼 한국 내란 국면, 탄핵 국면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애니 첸 같은 경우는 김건희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윤석열의 구속은 불법이라는 것을 미국에 알리겠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영김 의원은 더 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매우 유력한 정치 전문지에다가 그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든 창이라고 하는 미국 극우의 대표적인 이론가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고요. 한국 민주당의 목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허망하고 망상적인 주장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미국 보수 진영의 극우 세력의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너는 한국의 쿠데타는 중국의 공산당의 지원 하에서 한국의 민주당이 일으켰다. 한국 보수진영 형제들이여 우리가 끝까지 당신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탄 같은 경우에는 UPI의 기고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미국이 한국의 경제와 군사 지원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CPEC이 미국의 일개 극우 단체가 아니라 미국 최대 보수 단체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잘 아시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집단의 총 집결지라고 하는 걸 꼭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물들을 보면 애니찬 같은 경우에는 미주 한인들 중에서 공화당에 가장 많이 기부를 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요. 영김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하원의 아태 소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고든 창은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반중, 반북, 반공 이론가이고요. 스티브 배너는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이죠. 자타공인. 그 다음에 모스타는 트럼프 일기 때 그 국제사법형사재판소 대사까지 했던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일개 극우 인사들이 아닌 미국 그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할 일 몇 가지만 제안을 해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한국의 범민주 진영과 그 민주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연대하는 일을 계속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한국의 극우와 해외 극우의 연대를 끊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아주 좋은 사례로 그 독일 공영방송에서 그 방송이 나가려고 했던 것을 중단시킨 거라든지 아니면 그 영김의 극우 발언을 우리가 제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오늘 제가 공개를 하면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이 그 김어준 총수가 의회에서 증언하기 하루 전에 MBC 킥인가요? 권순표 씨가 하는 거기에 나가서 북한군이 공격을 하는 것과 남한군이 북한군을 위장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 경우에 전 세계에 이것을 알리겠다. 라고 하는 발언,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거 역시 그 민주동포들이 그 사전에 상당히 긴밀한 그 연락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촛불 행동이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그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에게 국내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끌어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는 쌍끌이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법안 이 두 가지를 지지하는 운동을 해외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짧게 그리고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동규 변호사는 그동안 이런 그 미국 구구 세력과 한국 구구 세력의 연대 움직임,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국내에 영향을 끼치고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차원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글로 쓰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특히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들, 또 뉴욕이나 워싱턴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이 더 이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탄핵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아마 국내 구구 세력과 연대하면서 한국의 소요와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분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국방부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기현 의원님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 많은 알고 싶은 또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텐데 우선 먼저 우리 이기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이인데요. 일산이라고 해야 좀 편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산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기현이고요. 제가 민주당에 오래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국제국장 하면서 15년 전에 미국 여러 차례 방문해서 동포님들하고 인사드렸고, 그때는 김성곤 의원하고 같이 좀 다녔죠. 청와대에 가서는 재외동포 담당을 했었고, 지금 이제 초선의원이 된 뒤에 재외동포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계 한인민주회의의 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재외동포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기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대신해서 전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는 뭐 여러 당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민주당을 지원해 주시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제 있었던 재판에 대해서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던 모든 동포분들께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전합니다. 또 하나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12월 3일 날 작년에 있었던 내란 사건을 정말 국민들이 막아주셨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도 역할을 했지만 당직자, 보좌진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에 오셔서 그 무장한 중무장 기갑차를 몸으로 막는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 정말 몸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몇 분이 상징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장갑차가 한 대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대가 움직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막아주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자기 업무를 해태하면서 내란이 실패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을 만들어줬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동포사회 국민들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동포들께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탄핵과 탄핵 이후에 각종 집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벌이신 촛불 집회, 성명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국내 실시간으로 알려졌고요. 저도 그것들 다 수집해서 이재명 대표 이하 당 지도부에게 보고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짧게 소개한다는 게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무죄가 되면서 이제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홀가분하게 됐습니다. 큰 호를 하나 뗐고요. 정말로 큰 체증이 하나가 내려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이거 탄핵 인용되는 거야, 기각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헌재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 내란이라는 것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친위 쿠데타였고 이것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사법부마저도 인사권을 내란의 주동자인 윤석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그렇게 어렵게 구속시켰는데 또 갑자기 기습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결탁해서 풀어줬죠. 그 관련돼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경호차장 다시 영장 계속 반려하다가 영장 마지막 청구한 것도 또 법원에서 또 검찰이 보호해주면서 풀려난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법 처리는 정권을 바꾼 뒤에 다시 재조사가 불가피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하게 내란에 대한 치유, 사법적 처리까지도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그 심리를 다 끝내고 나서도 평일을 계속 한 달째 열고도 결심을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핵심은 그 헌재에 대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압박이 굉장히 고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에 대한 협박, 그러니까 주소지를 알아내고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 문자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아주 전방위적인 로비와 그리고 압박,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에서 보면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있는데 이 8명의 재판관들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심판에서도 항상 전원 일치 판결을 냈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덕수라든지 아니면 뭐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나는 이 주장 난 굽히지 않을 거야라고 버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리되는 이제 판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런 큰 판결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정치적인 파장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전원 일치 판결을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두 명의 재판관이 좀 버티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들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 버티기 하는 것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던 변호사들을 취재해보면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단기간 내에 과도하게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별로 예전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헌법재판소에 1년에 한 2만 건 정도의 사건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다 이제 실무 처리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판결들이 최근에 갑자기 몰려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굉장히 업무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언론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리고 극우단체의 전방위적인 협박과 로비가 일정하게 헌재를 자기 검열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재판관들은 법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기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 우리 책임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판결이 먼저 이루어진 것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당연히 판단하기보다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나면 한덕수라도 있어야지 대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국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자기들끼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덕수 판단을 뒤로 미루려야 되는데 윤석열 판에 대한 탄핵 심판 앞으로 배치한 것은 그러한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헌법 질서에 대한 자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국민들의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 오늘 저녁에도 집회 나갈 예정입니다만 분명하게 헌법재판소에 당신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다음에 헌정질서의 책임자가 아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지쳐 있고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당신들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헌정질서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래야 비로소 이 내란 사태가 종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예측되는 것은 4월 18일 날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 주까지 갈 수 있는 헌재는 도저히 뭐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6명이 남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6명 이상의 판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단히 무리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오늘 좀 판단이 나와주면 오늘이 목요일이어서 어제쯤 나와주면 금요일이라도 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후에 헌재에서는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4월 2일에서 3, 4, 4월 2, 3, 4 중에 잡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그것을 넘어가는 다음 주 넘어가면 그 다음 주가 임기가 끝나는 주이기 때문에 도저히 2주 수년은 불가능할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남아있는 시간 타이밍은 다음 주 금요일이다. 그게 4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2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2, 3, 4 중에 헌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대통령 선거가 준비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 60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래 계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 선거 운동이 23일이나 됩니다. 23일이나 되고 그것을 위한 후보 등록 기간이 이틀이 있고요. 또 각 당에서 후보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약 한 달이라는 기간은 거기서 빼야 됩니다. 이건 이미 다 각 당의 후보가 선정이 되고 선관위가 모든 후보의 등록을 마치고 해외 유권자들에게도 후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넘겨서 투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잘 아시겠지만 해동포들 같은 경우는 선거일로부터 일주일 이전에 선거를 다 끝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계산해 보면 선관위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60일 중에 절반인 30일은 선거가 치러지는 행위가 진행되는 시간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제외하고 나면 딱 30일이 남습니다. 30일 이내에 각 당은 선관위도 구성하고 후보 등록도 맞춰야 되고 선거인단 모집도 해야 되고 투표도 예비투표든 결선투표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으면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보통 다 다음 단계에 있거든요. 각 당이 다. 끝나고 나면 추인 절차를 받습니다.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그래서 추인 절차를 각 당이 받고 나는데 이 모든 일정이 30일 안에 끝나야 됩니다. 이런 급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동포사에서 보면 야 이제 60일 동안 뭐 각 당이 뭐 후보들을 뽑는 과정이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롤러코스터 타면 재밌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민주당 얘기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 초창기에는 그래도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 두 사람 중에 하나 되지 않겠어? 의원들하고 얘기되는 사람 그 사람들일 정도지. 김문수가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극우가 이번 내란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힘이 결국 탄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우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김문수라고 하는 정광훈과 함께 그 문재인 정부 때 길바닥에서 문재인 목다겠다고 돌아다녔던 이 문재인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우리 김문수가 윤석열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픽업된 이후에 이분이 장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74세 되신 분인데 별다른 뭐 존재감도 없었던 장관이 된 이후에 이런 분이 갑자기 극우의 지원하에서 후보가 됐는데 제 개인적 판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30일 동안에 뽑힐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도 오세훈도 아닙니다. 한동훈은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김문수 같은 사람이 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 후보에서 선거에 뭐 당락과 관계없이 끝나고 나면 정광훈과 김문수가 당에 남아서 당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얹혀타려고 하는 사람이 윤상현, 나경원 같은 이번 대선에 나가지 않지만 이번 당권을 잡고 이 사람들의 배경하에서 다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또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특히 보수 정당에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보수를 뛰어넘어서 극우화 돼가고 있는 현상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 극우화의 경향이 한국 사회의 한 축인 저희가 양당제를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당제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남는 것 대단히 한국 헌정 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긴 시간 작동할 것이다. 이런 좀 걱정도 있습니다. 아까 박동규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 자리에는 미국에 계신 동포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한국의 극우 집단과 정당들이 미국의 극우하고 손잡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가치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한국의 극우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동이 정말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인데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것이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선을 통해서
저희가 민주정부를 다시 수립하고 한미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어, 동포사에서는, 특히 미국 동포사에서는 미국 내에 있는 극우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분들이 트럼프의 대외 정책, 특히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과대 대표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정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이미 대한민국의 오랜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오랜 사회적 상식의 선에서 다 검증되고 끝난 일인데, 아직도 광주 5.18 민주항쟁을 폭동이라고 하고 북한군의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판사들이 다 봤던 선거얘기를 부정선거라고 해버리고, 한미동맹을 문재인 정부 해쳤다고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미국의 극우 정치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는 정말 동포사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도 만들어 주셨고, 또 대한민국 극우와 미국 극우들이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박동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역할을 해주셨는데,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 역할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가 온다면 꼭 저희가 다시 집권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목숨 걸고 뛰겠다는 각오의 말씀드리고요. 동포사회가 보내주시는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감사한 지원, 정말 눈물겹게 감사하게 받고 있고요. 하지만 염치 없이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국 동포사에서 미국 정치계의 극우화 흐름과 한국 극우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주신 역할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조금 대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적이고, 예, 이런 귀한 얘기들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다 어저께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의 결과에 우리들이 진짜 그 힘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합해서 이렇게 네. 예,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극우 세력들과 한국의 극우 세력들의 그 연대,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도 뭐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제1당입니다. 아직 야당이지만 곧 이제 여당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1당인데,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행정부의 개별 인사들이 개별적 입장을 가지고 입장을 낸 것은 있습니다만 공식화된 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것은 좀 저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극우적 입장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 개별의 입장이었고, 미국 의회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의 어떤 분들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도 지켜가고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관련돼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특정한 미국의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라고 하는 치팩 이런 곳에서 지난번에 박람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죠, 아직은. 민간단체인데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동포사회에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부 동포사회에서 한국의 극우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또 헌법 체계 유지와 관련돼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미국 동포사회가 정말로 자정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류의 미국 동포사회도 뭐 수백만 명의 100만 명이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계신데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부분의 목소리가 너무 과대대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여론을 잘 정리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정말로 미국과 한국의 건전한 동맹관계 유지를 위한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 역할들을 여러 단위에서 해주시고 그것들이 좀 알려지면 그것을 한국 사회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고 미국 에 전달할 수 있는 또 채널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미국 동포사에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 하셔서 미국 의회도 적어도 행정부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의원 개별의 자기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포사의 목소리가 한국의 동포사의 주류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동민국인 한국 우리들이 태어났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다시 복원되는 일에 미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의회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자, 공식적으로 좀 전달해 주시는 퍼포먼스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의원이나 또는 어떤 그 미국 시민들이 극우적 발언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 얘기하게 하는 것을 한국의 정부나 또는 민주당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난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내정 간섭의 그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참 독일의 그 ARD나 네, 네, GDF 그 방송에서 이 한국의 탄핵 사태를 왜곡 보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걸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독일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는데 네, 그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그 보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그 지역에서 뭉쳐진 힘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독일 우리 그 몇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지금 새벽 아,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2시인가 3시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직접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좀 이따 혹시 뭐 지금 발언하실 거 있으면 우리 그 그래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독일 분들한테 먼저 그 기회를 드린다면 뭐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서우옥 그 우리 베를린 만약에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릴랜드 쪽에 계시는 나영은님, 벌티모 쪽에 계신 나영은님이 굉장히 그 우려를 가지고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혹시 4월 18일까지 헌재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탄핵심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가지고 계셔도 오늘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4월 18일 이전에는 반드시 그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4월 18일 이후에 어떨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영은님의 설명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모아서 4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탄핵되자 이런 걸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폰 앞에서 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아까 어, 독일 극우 다큐멘터리 예. 방영 관련돼서 아이고 말씀 주셨네. 먼저 하시죠. 네. 예, 아니, 예. 부모님께서 먼저 아, 예, 말씀하시고 예, 제가 예.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때 정말 독일 동포사에서 정말로 그 해당 방송국에 많은 이메일 보내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주셔서 그 방송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방영이 중단이 되고 했던 것에 그것을 저희 민주당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야, 우리 동포사회의 역량이 이렇게 크구나. 그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는 것도 동포사회가 움직이니까 막아버리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인데, 그런 우스운 방송을 적어도 독일의 공영방송이 방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일 동포사의 자정 능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 건은 저희 당에서도 정말 실시간으로 워치했고, 그리고 보고했고, 또 당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한 일입니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국민들이 독일 동포사에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동포사회에서 막 그냥, 하룻밤 사이에 뭐, 2,000개 그 서명까지 모으고, 그렇게 하고 또, 독일의 그 대학이나 뭐, 유명한 감독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죠. 어,
이제 거기에 저기 공영방송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룩해낸 건데요.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그거들이, 한국에서 그것을 계속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영상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일단 저작권을 발동해서 그구들이 그것을 더 확산시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방송국 측에서도 들어줬어요. 근데 또 문제는 한국 그거 쪽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독일까지 음, 와가지고 그 방송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창피한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또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 모아가지고는 집회도 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묘한 싸움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뭐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는 꾸준히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영상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것에 계속 일일이 들어가서 체크하고 이건 신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참 베를린 요번 이 내란 사태에 엄청난 큰 힘들을 작용하고 있어요. 주요 독일 쪽에서 몇 지역에서들 그 집회와 시위를 계속해서 열면서 하고 있고, 하여튼 지난번에 손해상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그 방송 성패도 그렇고, 우리 독일 우리 동무지들의 그 활약이 대단합니다. 또 사실 예, 우리가 보면은 작년 3월에 그 런종섭이라고 최상병 사망 예, 사건 때문에 호주 대사로 도망갔던 이종섭이를 찾아내가지고 그 온갖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하면서 그거를 국제화 시켰어. 국제 뉴스로 시켜서 사실은 4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호주, 우리 동포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3월 26일자로 우리 해외 촛불행동 13개국 56개 지역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모든 동포들이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데는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이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응원하고 계시고 또 아까 질문해 주셨던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 라스베가스 유진님 같은 경우는 진짜 지난번에 첫 번째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시위 집회를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해외 지역에 모여서 이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류은헌 워싱턴 시민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선생님.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내란 이후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내란 주범들의 악랄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한 위험, 위법 상황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탄핵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 질서 회복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재는 빨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만 한다. 해내외 5천만 동포들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 사태이며 현재도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더욱 점점 내전 상황이 의심될 정도로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이 혼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비록 몸은 나라를 떠나 있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지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오늘이라도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피로 세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며 주권자이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내란 상황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와 희망에 대해 명확한 답을 조속히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은 혼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5년 3월 26일 해외 촛불 행동 13개국 56개 지역. 예, 윤석열을 즉각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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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예. 외쳐볼까요? 예, 그러시죠.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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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은원 교장 선생님의 힘찬 목소리, 그리고 그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자유발언 시간이면서 혹시 또 이기원 의원님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한종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의 가장 큰 숙제는 내란 종식이죠. 윤석열 파면하는데 힘드시겠지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상황이 올 텐데 이번만큼은 지난 대선 같은 그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등 뒤에서 그러한 비겁한 사람들이 바로 하지 않도록 더 힘을 좀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타이틀이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인데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던 해프닝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 해외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박동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그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우익들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굉장히 열심히 박동규 변호사님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솔직히 한 집 걸러인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이제 의견도 이제 꼼꼼히 읽어보고 살펴보고 쭉 그래 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건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박동구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굉장히 많은 그 네오콘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파워 게임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시스템을 중시해서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인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익들의 발언도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그 간극들을 오히려 그 한국 정부의 외교전이라든가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민주 그 진영에서 특히 이제 K-팩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또 그 민주 진영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단한 민주 진영, 뉴저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상식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외교적인 간극 틈새를 좀 슬기로운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 이용해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숨은 그 퍼스널리티가 결국 김정은과의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착지점을 찾아서 저희가 좀 잘 활용해서 미국 교민들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에서도 외교적으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미국 정부를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뒤에서 좀 움직여낼 수 있는 극우 세력들보다 더 끈끈한 그런 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예, 그 외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모티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 예, 세 번째는 아까 그 독일 베를린 또는 그 호주 그 교민 여러분들의 그 정말 저도 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감사함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촛불 행동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규 변호사가 우리 채팅방에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지 뭐 급하게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일종의 뭐 친한파 또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특히 평화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나 또 평화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그 탄핵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그 지지 성명을 내고 그래서 좀 그 연대 의사를 밝히는 그런 작업들을 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 계시기 전에 잠깐 우리 기춘 선생님 그래도 서울에서 들어오셨는데 예, 한 말씀 좀 우리 저 해외 동포들한테 인사라도 좀 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말씀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어, 아까 성명 들었는데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공식 성명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 부모 또는 과거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형식의 글들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형식을 빌어서 해외 동포들이 현지에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는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부딪혔던 대한민국에 대한 변화, 대한민국 이미지에 대한 변화가 동포들,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게 또 역으로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공식적인 성명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겪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이런 조그만 노력들이 어떤 게 홈런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치다 보면은 크게 홈런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국면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글들을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권해주시고 그거를 서로 공유해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은 아까 우리 이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탄핵이 된다면 곧바로 당에서는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도 법률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과정과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이 해외에서는 선거인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이제 민주동포들 같은 경우는 시민권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도 있고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이게 이민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불법 처리도 간소하고 있는 상황이 또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물기도 힘든 상황일 텐데요. 제가 과거에 제시는 했는데 크게 호응 못 받았는데 선거인 등록 운동의 구호로 My vote, our power. 나의 한 표, 우리의 힘. 이거는 미국 시민권자나 한국 국적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구호이거든요. 한국 국적자는 이번에 민주화된 한국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바꾸고 나도요. 나의 삶도 바꾸자.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에서 우리 한인계도 정치적 힘을 갖자라고 하는 동시에 쓸 수 있는 구인 것 같거든요. 물론 미국만이 아니라 호주, 유럽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호로서는 그런 방식도 더 좋은 수가 있다면 좋고요. 예, 선거인단 운동에 좀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해외 동포들이 참 할 일이 많아요. 이게 해외 나와서 사실은 이 고향 떠나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게 그냥 대한민국 좀 잘 될만 하면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러니까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호주 쪽에 들어오신 우리 박은덕 선생님 혹시 한 말씀,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두 번째 온라인을 이렇게 또 미팅을 또 주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좀 아쉽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시간적으로 아마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각자 찾아서 미주는 미주대로, 호주는 호주대로 지역에서 현지에서 민주 정권이 다시 교체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우리 호주 동포들에서도 우리끼리의 그 단톡방이 다 따로 시드니는 시드니대로 브리즈번은 브리즈번대로 멜번은 멜번대로 따로 있는데 그중에서 또 다 같이 합동해서 단톡방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서도 우리끼리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2주 저희가 이제 푸드 트럭을 보내드리면서 상당한 보람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광화문과 안국동에서 너무나도 일상을 포기한 채 고생하시는 우리 국내 동포 여러분들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좀 자금을 모아서 푸드 트럭을 계속 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현지인들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또 내일 오페라 하우스가 보일 수 있는 지역으로 다 같이 움직여서 또 피켓팅 행동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요. 호주 시드니 시간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예. 내란 정국이 종식되고 또 민주 정권이 들어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거죠, 예. 이번 주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해외 지역에서, 아일랜드, 예, 영국 옆에 아일랜드에서 또 우리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뉴욕, 뉴저지, 필라, 프랑스,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호주, 시드니 이런 데서도 다들 이 마지막이 아니겠지. 마지막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와 시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이기현 국회의원 오늘 오셔서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다 이재명 무죄되고 난 다음에 다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다 선거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그 내용은 극우 댓글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랐는데요. 한 명이 뭐 1700개를 낸다든지 또 15명이 1만 개를 낸다든지 그래서 다 제대로 된 사실은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여론 조작이 아마 굉장히 심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국회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말이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 수 없을까요? 더군다나 선거 기간에 그게 굉장히 심할 텐데요. 물론 선거위원회가 뭔가 거기서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저는 모르지만은 근데 특별히 그 댓글 공작 심한 거, 그다음에 그 여론 조작, 그다음에 하여튼 조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법이라도 좀 있어가지고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하는 네. 것도.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여론조는 거의 요새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여론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광화문이라든지 양동이라든지 직접 오프라인에 나가서 시위하는 형태도 있습니다만
어떤 기사라든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기 댓글을 달아서 자기의 의견을 계속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좀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불법인 행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매크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의 댓글을 달면 이게 1000개로 10,000개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 특히 요새 헌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20만 개씩 댓글이 달리나와요. 어마어마한 댓글이죠.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게 주구장창 하루 종일 댓글로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생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개인이 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직적인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잘못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고발이 진행이 되면 이제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을 텐데 이 문제는 법을 더욱더 강력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법 자체를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보면 지금 극우 집회에 가서 보면 특히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께서 나오시는데 굉장히 뭐 생업도 포기하고 정말 인생을 거는 듯한 모습으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정으로만 따지면 저희 집회는 약간 널널하고 그리고 여유 있고 그리고 고상한 집회라면 저쪽은 정말로 목숨 걸고 하는 집회처럼 보여져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 저는 이거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때문에 윤석열이 파면되면 내 인생이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이 사회에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사회적 양태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희 이 민주 시민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동의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왜곡돼서 자기 신념화돼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거친 댓글을 달면 여기는 논리정연하게 당신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그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전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여론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이미 중도층에 있는 여론전에서 저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극악하게 쓰고 있지만 그것이 유통되는 구조는 또 그분들의 유통 구조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저희가 대선은 만약 벌어진다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진보와 보수는 이미 대한민국을 양당 구도로 나눠놓고 자기 지지 계층으로 보는 거죠. 윤석열이 저렇게 탄핵 국면에서도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온다고 하는 건 이미 선거전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중도에 있는 30%의 대한민국 국민들 그동안에 스윙보트라고 보여줬던 분들이 6대3 내지는 최근에는 6.5대 2.5.5 확 벌어져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심판해야 하고 새로운 민정부가 출범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는 분들이 6대3 이상의 구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웬만한 댓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여론전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저력이 60일후에 꼭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유념하고요. 더욱더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촉구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왜곡된 뉴스가 많은데요. 네, 네.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많이 와요. 이제 생각지 네, 않게 네. 방에서 그러면은 정말 화나거든요. 근데 반박을 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저는 반박하냐면은 가짜 뉴스다 하고 그 팩트를 제가 전해줘요. 가짜 네. 뉴스에 그러지 말라. 근데 정부에서 그 가짜 뉴스라는 걸 다시 조사하는 거 있죠? 확인하는 거 그게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도 받고 이게 진짠가 하고 봐서 가짜 뉴스다 하면 전해주게. 그게 아마 공부되는 것 같아요. 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저희가 매일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가짜뉴스 돌아가는 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 팩트 체크하는 그 웹자보를 만들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만들면 이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제재할 권한이 있는데 법도 돼 있고요. 개인이 내 확신이다라고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법적으로 제약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도 걸리기 때문에 요 문제 관련돼서는 너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때문에 화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지면 견디기 힘듭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거 다 보면 잠 못 잡니다. 억울해서. 근데 그런 것을 그냥 흘려버리시는 여유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저도 한 같아요. 말 해도 될까요? 예. 우리, 예. 정영석 씨, 버지니아. 네, 그 가짜뉴스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나름 젊은 축에 속하는 제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그 가짜뉴스를 양산해내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하는 진실된 얘기도 저쪽 관점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게 되고 결국 모든 그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인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이 있는 것 자체를 너무 법적으로 이렇게 잣대로 제서하는 것 역시 그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법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계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계속 전달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의원님께서 부탁드리거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아직까지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역사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전두환이가 자연사하게 냈던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권 때 분명히 일을 하셨겠지만 박근혜 사면이란 문제도 저한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기업 총수들이 그 많은 돈을 해먹고 배임을 하면서도 그들은 용서가 되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 또 현 사회의 한계라고 보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그런 가짜뉴스 이런 문제보다 이 권력을 잡고 있고 정치를 하시고 제도권에 하시는 그분들이 어떤 내란의 문제라든지 같은 종족을 학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면을 금지하는 그런 법적인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포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 심각하게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그 내란 사건이 터지고 나서 12월 3일 터지고 나서 열흘 만에 사면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 제가 발의한 뒤에 12명의 의원들이 추가로 더 발의해 주셔서 나중에 이제 병합해가지고 심사할 텐데요. 핵심 내용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외환,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정부의 집단 학살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권을 그 특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고 행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법률안, 그 법에 적격된 사항, 특별 사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죄 전체를 그 사람을 놓고 사면하는 걸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했어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근데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금 이미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윤석열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발언도 해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그동안에 지금 오늘 진행되면서 들은 얘기들을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쨌든 이 탄핵 윤석열 파면에 대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촛불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의 뭐 주제고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외 지역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흩어져 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합당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그것이 집회가 됐던 시위가 됐던 또는 성명서를 발표하든 또는 뭐 그 일일 뭐 티켓 시위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국민과 연대하는 그런 해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내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촛불행동 차원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 후드 추적을 그때 좀 필요할 때 우리가 보내서 해외 동포들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국내 동포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소식들, 집회나 시위, 그다음에 성명서 발표들 또는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 해외 촛불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언론이나 또는 미주 언론에 또는 해외 언론에 알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외 촛불 텔방에 다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즉각 올려주시면 우리 JNC나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국내 쪽에다 알리고 그래서 해외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해외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기 변호사가 발제한 것처럼 미 극우 세력과 한국 극우 세력들의 연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혼돈시키고 또 소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역마다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좀 우리가 사전에 봉쇄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그런 행동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좀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기 변호사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우리 해외 촛불방에 즉각 올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때그때 행동에 나가면서 우리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또 승리하는 그런 싸움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얘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LA에서 들어오신 우리 린다님, LA 쪽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안위를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호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악수도 하지 말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진도 찍지 말자, 그리고 어디에 좀, 대중에 좀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대선까지 그런 경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김건희가 자기가 총으로 이재명 대표도 쏘고 자기도 죽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경우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게 좀 있는지, 더 강화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예전에 한나라당이었다 새누리당이었을 때 테러 방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누구를 죽이겠다 이렇게 공표하는 게 테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법이 있는데 왜 이런 거가 좀 그런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든지 처벌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경호 문제 말씀드리면요. 경호 문제는 지금 기본 경호가 이미 작년에 있었던 할로윈이라는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기본 경호가 진행되다가 최근에 경찰청의 협조를 저희가 요청해서 경찰청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는 여러 건의 테러와 관련된 암살에 관련된 제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팀이 경호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직자들이 하고 있는 기본 경호도 있지만 경찰청에 나와서 훈련된 무술 경관들이 직접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의원들도 옆에 잘 안 갑니다. 괜히 저희들이 자꾸 다가가면 일반인들도 와서 그냥 편하게 다가가서 있다 보면 그런 용의자들이 테러에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혹시 이렇게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대표하고 거리를 좀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새 좀 방탄조끼 입고 다니시는데 보기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테러방지법 얘기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위반되는 법률로 위반하는 테러와 관련된 모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엄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별히 경각심 가지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린다님. 우리 린다님 LA에 아주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채팅방에 올라온 거 하나 제가 빼뜨렸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번 탄핵했지만 그 사실 그러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흔형 재판관 없이 그냥 8인 체제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인지 그 우리 저기 이기현 의원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고. 예,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흔역 재판관이 온다 하더라도 4월 18일이면 2명의 진보 재판관들이 임기를 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화도 됐습니다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나가면 신입이 올 때까지 임기를 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법안도 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뭐 통과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겠죠. 그래서 그 마흔역 재판관이 돌아오게 되면 사실은 다시 이분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4월 18일까지 기간이 맞지 않고 이것을 집중해서 하루에 다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무리가 있고 그래서 시간의 문제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은 꼭 굳이 윤석열 탄핵건이 아니라 이후에 헌재 구성 관련돼서도 저희들 마흔역을 임명해 놓지 않고 가면 이후에 임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지금 대통령 대행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덕수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 책무, 헌법기관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순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이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 고시하고 수십 년 동안 나라 농목 먹고 기사 두고 비서 두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고위 공직자들이 저렇게 헌법 안 지키고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와서는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말 가증스러운데 살기 위해서 저런 겁니다.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저희들 보기에는 살기 위해서 이 이후에 정부가 정말로 민주정부가 들어와서 제조사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그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엔 공포, 두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은 굳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별개로 꼭 저희들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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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란타에 계신 분이 혹시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마흔역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압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시는데, 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네네. 있죠, 여러 가지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일정이 쫓겨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어떻게 해야죠? 저희도 이제 끝까지 쓰려고 끝났어요. 했는데 길어져서. 예,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셨어요? 네, 그럼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같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로 보내드립시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신 그 성원, 정말 동포들이 보내주신 그 감동적인 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극합하겠습니다. 민주당 열심히 노력해서 꼭 민주정부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인사드리고 저는 힘내시고요. 그만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네. 예.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지만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분들 어떻게 얼굴이라도 보고 서로 이렇게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줌 미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결단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해외 각 지역 분들이 힘을 내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도 힘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시간사항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서 한두 분씩 같이 대표급으로 참여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빛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반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호 하나 외치면서 끝낼까요? 윤석열 즉각 파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예, 감사합니다. 4월 18일 전에 무조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민주당 아니면 우리 야권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는 그 시발점을 만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